새해가 되면 올해의 목표로 항상 빠지지 않는 것이 운동입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운동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중년 이후 건강 관리에서는 운동을 빼고는 말할 수 없는데 오히려 운동이 무조건 좋다고 하시다가 몸을 망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헬시톡톡입니다. 오늘은 운동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50대 이후에 조심해야 되는 운동들이 따로 있을까요? 운동 이야기가 나오면 항상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목적에 맞게 운동을 선택하고 본인에게 맞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항상 강조합니다. 운동이 좋은 운동, 나쁜 운동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운동하는 목적과 본인의 체력과 건강 상태에 따라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 운동의 목적을 잘못 선택하시면 효과가 하나도 안 나타난다거나 오히려 몸이 망가지는 경우가 허다하고 더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리한 운동은 경우에 따라 사망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이죠. 운동을 시작하시려거든 꾸준히 하실 수 있는 것을 선택하셔야 하는데요. 잠깐 하다 말고 이런 식의 운동이 아닌 평생에 꾸준하게 무리가 되지 않고 할 수 있는 운동을 하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중년의 나이가 되면 본인의 건강을 위해 운동을 더 많이 해야겠다는 관심들은 많아지지만 50세 이후에는 피하는 것이 좋은 운동이 있습니다. 어떤 운동인지 한 가지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년에 피하셔야 할 운동. 첫 번째로는 나에게 질환이 있거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시다면 내 건강 상태를 충분히 고려하신 후에 운동을 선택하시고 시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슨 운동을 선택하셨든지 간에 운동 시작 전에 반드시 스트레칭 먼저 해주시고요. 준비 운동을 통해 몸을 예열해주고 시작합니다. 헬스장에 가면 거꾸로 서는 운동기구가 있습니다. 이 기구를 혈압이 높으신 분들이 사용하시게 되면 자칫 머리 쪽으로 피가 쏠리면서 뇌출혈이 올 수도 있으니 한 번 더 고민하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다이어트가 목적이시라면 공복에 운동하시는 것도 좋다는 말을 듣고 많이들 하고 계시죠? 그런데 당뇨가 있는 경우라면 저혈당 쇼크가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요, 아침 식사 전 혹은 야간에 하는 공복 운동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릎 관절이 약한 분들은 등산같이 무릎에 무리를 주는 운동을 하실 때 주의하셔야 합니다. 오히려 퇴행성 관절염으로 진행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게 됩니다. 산에서 내려오실 때는 무릎에 충격이 많아지기 때문에 빠르게 내려오시기보다는 천천히 내려오시는 것이 좋고 반드시 보호대를 착용하시고 등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프기 전에 보호하는 건 보호대가 되지만 아프고 나서 하게 된다면 보조기가 되니 운동 전 나의 관절을 보호해주는 것도 중요하니 꼭 기억해주세요. 척추 디스크 질환 환자의 경우에는요, 절대로 윗몸 일으키기라든지 다리 들어 올리기 같은 이런 운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운동을 하시게 되면 허리를 더 악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복근에 힘이 없는 상태에서 상체를 일으키거나 하체를 들어 올리는 동작을 하게 되면요, 하중이 목과 허리로 가면서 디스크가 쉽게 뒤로 밀려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부자리에서 이런 운동을 하시는 것들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허리나 목이 약하신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실 때도 한 번에 이렇게 벌떡 일어나시면 안 되고요. 꼭 손으로 짚고 옆으로 일어나셔야 안전합니다. 중년 이후 운동을 하실 때 주의사항으로는 젊은 세대와 달리 50대 이후의 중년층 가운데 평소 규칙적인 운동을 하지 않던 분들은 처음 운동을 시작할 때 운동 강도나 종목 선택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골격계의 특징을 알고 운동을 시작하면 부상 방지는 물론 효과적인 운동을 통해서 몸짱이 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분은 80세 임종소 할머니이신데요. 최근에 엄청난 화제가 되셨지요. 35년 동안이나 에어로빅을 했는데 척추 협착증 진단을 받고 근육 감소의 심각성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그때 근력 운동을 추천받아 시작하게 되었고 덕분에 엄청난 몸짱이 된 것은 물론 시니어 보디빌딩 대회도 나가셔서 1, 2등을 할 정도로 엄청나게 성장하셨습니다. 심폐질환이 있는 사람은 무리한 운동이 돌연사의 원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심혈관계에 문제가 있으신지 반드시 살펴보셔야 하고요.
최대 심박수가 넘지 않도록 본인의 페이스를 적절하게 조절하여 운동할 때 어느 한 부위에 지속적으로 가해지는 동작은 부위의 근골격계에 미세한 충격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충격은 48시간 이후에는 자연적으로 회복이 되나 이것을 무리하고 과도하게 하게 되면 인대라든지 아니면 연골 등에 손상이 가게 됩니다. O자형 다리나 X자형 다리를 가지신 분들은요, 가급적이면 무릎에 충격이 적은 운동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처음 운동을 시작할 때는 한 번 운동을 한 후에 48시간의 회복 시간을 갖든지 수영이나 자전거 타기와 같이 관절을 보호하여주는 운동을 하루 걸러서 하신다면 미세 충격에 의한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고요. 충분한 회복 시간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운동에 의한 손상을 줄이시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가장 중요하고 확실한 것은 체중을 줄이셔야 합니다. 체중을 줄이기 위해서 운동을 해야 한다면요. 운동보다는 식이요법을 통해서 체중을 충분히 줄이신 이후에 수영이나 실내 자전거 타기 같은 충격이 적은 운동으로 시작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관절은 수명이라는 게 있는데 50대의 관절은 많이 약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원래도 체중이 많이 나갈 때 무리한 운동은 무릎 발목 관절에 정말 안 좋은데요. 체중이 있는 상태에서 운동을 시작하셨다가는 무릎이 다 망가지실 수 있으니 꼭 체중 조절한 뒤에 가벼운 걷기부터나 실내 자전거 타기, 수영 등으로 시작해서 차츰차츰 운동량을 늘려나가시는 것들을 권장드립니다. 중년에 피하셔야 할 운동. 두 번째로는 유산소 운동만 열심히 하시는 것도 피하셔야 합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혈당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식후 걷기라든지 뛰기라든지 자전거 타기 등 유산소 운동을 하시는 경우가 아주 많아졌습니다. 주변에서도 식후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근육 감소가 빠르게 일어나는 중년에는 유산소 운동만 하시면 안 됩니다. 유산소 운동만 고집하시면 허벅지가 점점 가늘어지고요. 하체 근육이 빠지게 되면서 혈당 조절에 영향을 크게 미치게 되는데요. 유산소 운동만으로 혈당을 조절하시려면 밥 먹고 운동하고 밥 먹고 운동하고 이러다가 하루 종일 운동만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혈당을 왕창 끌어다가 소비하는 근육 보유량이 충분하면 운동의 효율이 급격히 상승하게 되어서 조금만 운동해도 열심히 운동한 효과가 나타나고요. 지속 시간도 훨씬 더 길어지기 때문에 운동 횟수도 줄일 수가 있게 되어서 체력 소모를 줄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근육량이 적은 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근육량이 적은 여성분들은 나이가 드실수록 근력 운동에 더욱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겠습니다. 근육 운동 없이 유산소 운동만 하시게 되면 체중 관리에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50세 이후에는 척추와 무릎 관절이 약해지면서 조금만 걸어도 허리라든지 무릎의 통증으로 인해 자세가 점점 앞으로 굽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중년 이후에 운동을 하실 때는 운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척추를 곧게 세우고 팔다리를 들어 올리는 중력에 대항하는 힘이 약해지지 않도록 근력 운동을 하시는데 신경 쓰셔야 합니다. 중년에 피하셔야 될 운동. 세 번째로 매일 하는 고강도 운동은 피하시는 게 좋은데요. 운동을 꾸준히 해오셨던 분이라도 운동량이나 운동 강도는 조절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테니스라든지 아니면 마라톤 같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이겨내기 위해서 이런 고강도 운동을 습관처럼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마라톤 동호회 같은데 가보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꽤 많으시거든요. 매일 고강도 운동을 하게 된다면요. 세포의 노화가 급격히 찾아오게 됩니다. 운동을 하게 되면 대량의 활성산소가 생성되어지게 되는데요. 이것은 우리 몸의 노화를 촉진시키고 관절과 근육, 피부, 수명까지도 단축시키기 때문입니다. 무리해서 운동을 하게 된 다음에 생기는 문제가 회복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적게는 3일, 많게는 일주일 이상의 여파가 있습니다. 여기에 정기적으로 해야 될 일까지 있는 경우라면 피로도가 누적되어서 나중에는 감당하기 힘들게 되는 것이죠. 매일 하는 운동으로는 숨이 약간 차는 정도의 중등도 운동을 30분씩 하시는 것이 건강에는 더 좋습니다. 운동 후에 회복하는 시간이 길어지는 만큼 운동의 강약을 조절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50이 넘으신 분들은 아마 많이들 공감하실 겁니다. 다음은 중년 이후에 노년기 운동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요. 특징은 신체 활동이 줄어들면서 쉽게 나른해지고 의욕을 잃게 되는 시기입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이 위축되고 몸의 유연성이 떨어지므로 관절의 통증이 유발되기도 하고요. 전체적인 운동 능력이 감소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 실내에서라도 꾸준히 움직이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운동 전에 충분한 스트레칭도 잊지 마셔야 합니다. 한꺼번에 많이 하시는 것보다는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자주 무리를 주지 않을 정도로 걷는 운동이나 집안에서 손쉽게 할 수 있는 플랭크 운동이나 밴드 운동, 맨손 체조는 노인성 관절염의 치료와 예방에 있어서도 아주 큰 도움이 되는 운동들입니다. 골다공증을 고려해서 골절상을 입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중년 이후에 운동 중에서도 피하셔야 될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운동이 건강을 더 좋게 만들 수도 있고 반대로 건강을 나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운동하신다면 건강한 운동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중요한 정보이니 소중한 분들께도 많이 공유해주세요.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겨울철 건강관리 유의하시고 언제나 행복하세요. 헬시톡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